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탈락되면 실제 건강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나올까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았더니 소득세가 부과돼서 실제 연금 소득이 줄어든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침소봉대된 뉴스를 보시면서 부와 내동하시다가는 소탐대실 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국민연금의 배신, 국민연금에 속았다, 국민연금 결국 깎인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국민연금을 많이 준비하신 분들 뉴스 보시면서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뉴스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을 열심히 준비해서 많이 받았더니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탈락돼서 연간 수백만 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았더니 소득세가 부과돼서 실제 연금 소득이 줄어든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았더니 기초연금이 감액돼서 노후연금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뉴스가 보도되면 과연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그래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 가중될 겁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생각에 국민연금을 당겨받아서 주기 수령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 노후준비의 1순위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들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 일찍 받으시게 되면 결국 연금 수령자들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노후 빈곤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 세금이 더 늘어난다, 기초연금 감액된다. 이 세 가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약간 과장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탈락하는 것 맞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2차 개편에 의해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월 166만 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으신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탈락되면 실제 건강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나올까요? 물론 피부양자 탈락되면 부동산과 연금, 이자 배당 소득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 가격이 높은 주택, 재산세 과표 기준 9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탈락이고요.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 이상이신 분들도 소득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탈락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2천만 원 있다고 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탈락된다 하더라도 실제 발생되는 건강보험료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로 줄이려고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른 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월 166만 원 이하로 줄이면 연간 2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 160만 원으로 줄였다고 해봅시다. 올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국민연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연동해서 올려주기 때문이죠. 나는 더 받기 싫은데 국민연금에서 더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물가 상승률만큼 약 3에서 4% 연금액이 인상된다면 여러분들이 애써 줄여놓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다시 2천만 원을 넘게 되죠. 결국 한 1, 2년 좋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2차 개편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소득 기준 연간 3,400만 원에서 연간 2천만 원으로 강화했는데요.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점점 악화되면서 이 기준도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줄여서 2, 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서 건보료를 안 내시는 것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고 단기적으로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보료 안 내려고 국민연금을 줄이시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더 늘려놓는 것이 여러분 노후에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연금 소득이 줄어든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종합과세소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부담하셔야 되죠. 따라서 연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받으시는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기준은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에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2001년 납입분까지는 소득공제 제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는 연금 중에서 2001년 납입분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를 완료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금 탈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중에서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세 대상 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금액 중에서
금융위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또 해줍니다. 연간 수령액이 350만 원 이하이시라면 전액소득공제 받기 때문에 실제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요. 연간 수령액이 35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 금액에 따라서 또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령액이 500만 원이시라면 410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90만 원, 연간 90만 원밖에 되지 않고요. 세율은 거의 미미하죠. 만약에 연간 연금 수령액이 1000만 원이시라면 5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166만 원씩 연간 2천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소득공제를 안 받았던 부분이 1000만 원이고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 1000만 원이라면 실제 연간 수령액 2천만 원에서 소득공제를 안 받은 부분은 이미 납세를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1000만 원에서 연금 소득공제 550만 원 빼고 나면 실제 과세 표준은 450만 원밖에 되지 않고 450만 원의 소득세율 6%를 곱하면 27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166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실제 내셔야 될 연금 소득세는 월 2만 원 남짓밖에 안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실제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내셔야 될 세금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다른 소득이 많이 있다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셔야 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 이야기는 우리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대략 월 5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을 때 일정 부분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 내가 받는데 그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감액해 억울하시겠지만 나름 국가도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일정 부분 복지가 반영된 부분이고 기초연금도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에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감액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연금이 10만 원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10만 원 감액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부터 늘리시고 그리고 기초연금은 살짝 감액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좀 감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국가맘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는 지금 70, 80대 어르신들은 사실 국민연금 제도가 없을 때 일하셨기 때문에 실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없었기 때문에 못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해오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1988년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30여 년 이상 가입해 오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개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자가 증가하면서 노후 준비의 안정성이 조금 더 올라간다면 이제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점점 감소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난다면 기초연금 제도는 점점 축소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사라지는 게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제도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받을 국민연금을 줄인다? 이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다소 과장된 듯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과장된 뉴스를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다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연금 준비를 줄이신다면 국가적으로 노후 문제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고사성어 3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소봉대. 바늘만한 것을 몽둥이만하다고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크게 키우는 이런 뉴스, 사실 그렇게 도움되는 뉴스 아니죠. 두 번째, 부화뇌동.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정확한 판단 없이 뉴스 보고 유행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소탐대실. 결국 적은 이익을 탐하려다 더 큰 이익을 잃는다는 것이죠. 침소봉대된 뉴스를 보시면서 부화뇌동 하시다가는 소탐대실 하시게 됩니다. 뉴스를 참고하긴 하십시오. 하지만 그 뉴스에 과잉반응하면서 여러분의 연금액을 줄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정확한 소식,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싶으시다면 연금박사를 구독하시면 됩니다. 연금박사는 여러분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매번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금박사를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